이번 9.7 대책의 가장 큰 주제, 핵심 내용은 공급 확대 정책 중에서도 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, 이 부분입니다. 좀 어떤 개념의 전환인데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변화다. 저는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근데 LH의 본연의 역할이 뭔가 하면 택지 개발이에요. 이제 우리가 뭐 산림이나 또 농지 같은 땅이죠. 대규모 개발을 해서 이걸 누구에게 팔까요? 민간 건설사에게 팔아요. 뭐 현대나 삼성이나 뭐 대우, 대림. 근데 이번에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뭔가 하면 LA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? 그러니까 땅 장사를 하던 곳에서 집 장사까지 하겠다. 표현이 그래요. 장사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조기에 빨리 공급하려다 보니까 LH가 땅 분양하면 민간은 그 땅을 받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시간도 걸리고 비효율적이다.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요. 또 하나는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겠다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시다시피 LH는 지금 160조라는 어마어마한, 올해 말이 가면 170조가 되고요. 내년이 되면 거의 뭐 200조가 된다. 이런 추정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. 하나는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 해서 30년까지 수도권에 약 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거든요.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좀 의심을 하거나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LH가 지금 자금력, 재정이 적자가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? 계획 내에 6만 가구를 공급을 할 수 있을까? 이런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,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LH는 뭐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았죠. 신도시에서 토지 투기 문제가 있었고요. 또 하나 검단자위에서 순살자위라는 말처럼 부실공사가, 이런 LH가 과연 그러니까 조직의 역량, 능력이 될 것인가. 그러니까 여기 시공까지 하려고 그러면 건설사의 시공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걸 없는 곳이. 그래서 이제 이 정부는 이 도급제로 한다고 이 문제를 풀었어요. 도급제. 근데 저는 자금 조달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봐요. 왜냐하면 LH는 공공기관이어서 국영기업이죠. 이렇게 돈이 부족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채,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오히려 역량이 되느냐, 조직이나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었느냐, 이렇게 문제가 되고, 세 번째는 민간 기업이 도급을 받았을 때 최저 낙찰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,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별로 없어요. 근데 과연 민간이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까? 뭐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이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, 이윤 추구가 근본인 곳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? 그리고 마지막은 이 건설사나 이 시공사가 과연 LH와 연계해서 얼마만큼 협업 모델을 통해서 기술이나 시공 이런 것들을 보증할 것인가? 이런 게 문제예요. 또 하나는 이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. 지금 지난 4년간 공사비가 지금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잖아요. 그리고 여기다가 PF 문제가 있어요. PF 문제. 그래서 지금 PF 부실 사태로 지금 은행들이 돈을 돌려주죠. 그러니까 LH가 나선다 그러면 보증을 세준다 그러면 허구 보증이겠죠. 그러면 좀 나아질 일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. 여기에다가 이제 토지 보상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. 상기 신도시가 안 된 거는 토지 보상 때문에 그래요. 사실은 토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거의 상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상이 완료되고 있지 않거든요. 그 다음에는 LH가 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설득에 뭐 설명회를 한다든지 조기에 응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조정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해야 LH가 직접 시행을 한 공급 확대 정책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. 정책 당국과 또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LH가 공급을 하는 것 외에도
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내서 공급 여력을 확충하겠다는데 공공택지가 수도권에 꽤 많죠. 그래서 여기에 사업 기간을 한 2년 이상 좀 단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수도권에 30년까지 4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후보지를 발표하고 이제 지구 지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요. 대표적인 게 서울 서리풀 공원을 꼽고 있어요. 서리풀 공원은 아시다시피 서초구에 있고요. 뭐 이런 지역들은 노른자의 땅이죠.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보상을 빠르게 해서 뭐 상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상기 신도시의 추가 공급도 하고 또 아까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휴부지도 활용하겠다.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.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으로 보니까 수도권에 공공택지가 굉장히 많아요. 이 도표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의정부, 뭐 우정도 있고 주로 수도권에 많은데요. 뭐 김포 고촌지구도 있고요. 또 과천에 주엽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이런 지역을 통해서 크고 작은 공공택지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하는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. 어쨌든 수도권 공공택지 LH가 직접 시행한다든지 공공택지를 효율화한다든지 또 공공택지의 용도 전환, 이게 뭔가 하면 상기 신도시에 자족용지라고 있어요. 지식산업센터, 뭐 산업단지,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. 이것들을 용도 전환, 뭐죠? 자족 기능,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말하자면 주거 기능으로 바꾸고 용적률을 좀 높인다면 공공택지에서도 30년까지 37만 호 정도를 착공할 수 있겠다. 당초가 25만이니까 여기 한 12만 호 가구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여기다가 이제 교통대책까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신속 추진인데 사실은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잘 좀 안 된 이유는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이런 면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게 남항주, 왕소, 하남, 교산 뭐 때문이에요. 사실은 교통망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만 하고 특히 GTX가 대표적인데 A, B, C, D, E, F까지 나왔잖아요.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. A만 지금 착공이 됐고 B, C가 안 되고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얘기는 돈이 없다라는 예산 부족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들도 있는데 이번 정부는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대요.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예를 들면 위례 신사선이죠. 위례 신도시가 들어선 지가 1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니 참 이게 잘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교통난 대책을 이번에 확실하게 세워서 상기 신도시가 조기에 착공이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이거든요. 유망하게 보여요.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된다.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뭐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높기 때문인데 최근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추진력을 본다면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서서 얘기까지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고 또 계획했던 것들은 추진할 것이다. 다만 디테일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후속 대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또 수요 억제 대책을 낸다 이런 게 아니라 구칠 대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액션 플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교통대책까지 포함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